이제 뉴스를 볼 때 화가 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제가 사람들한테도 많이 물어봐요. 그러면 왜 잘못했는데 잘못한 걸 모르냐는 거예요. 네. 그럼 뭐 무조건 모른다고 하고 기억이 안 나는데요. 예. 뭐 이러고 그리고 보니까. 네. 몰랐다고. 그러니까 난 저 사람을 본 적이 없다. 모른다라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얘기 들어보면 같이 만났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네. 거짓말을 하고 있는데요. 이 거짓말하고 미필적인 고의, 뭐 자기 기만 이런 것들은 조금 이제 다른 주제들인 것 같아요. 네.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고 다른 하나의 이야기가 우리가 아까 태은쌤이랑 이거 녹음하기 전에 빵집에 가가지고 샌드위치랑 커피를 마셨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거기서 계산을 이제 먹고 우리가 나올 때 했다고 한번 해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 커피 값을 하나 빼고 주인이 돈을 받은 거예요. 네. 그 계산서를 딱 보니까 계산이 안 됐어. 그럼 우리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싸라비오가 아니라 네, 그런 생각도 들어요. 맞아.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가서 말을 해야죠. 가서 말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예. 왜 우리가 가서 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죠? 잘못된 거니까. 그쵸. 되게 정당하게 돈을 냈어야 되는데. 네, 우리가 누군가한테서 네. 서비스를 제공받았으면 비용을 지불해야 된다는 맞습니다. 것이 질서고 네. 규칙이고 네. 법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것을 잘 지키지 않죠. 네. 근데 지키지 않으면 어떤 마음이 드냐면 무거운 양심이 가책이 된다. 양심의 가책이 좀 느껴지잖아요. 네. 그거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어떤 교육자가 하는 얘기라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한테 인너 에듀케이터, 내면의 교육자들이 있는데요. 이 교육자들이 우리한테 가르쳐줘요. 이렇게 해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윤리적으로 혹은 규범적으로 법적으로 옳은 행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목소리들이 있어요. 누구나. 그게 계산이 안 됐으니까 너가 들어가서 저거 여기 제 커피 마셨는데 커피 계산이 안 됐네요. 제가 낼게요가 맞는데 네. 어떤 경우엔 그냥 나온단 말이에요. 아싸 하는 마음도 있기 때문에. 네. 근데 아싸 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멀리 와버렸지만 죄책감이 들 때 그렇죠. 다시 돌아가서 낼 수도 없잖아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생각을 바꾸냐면 이건 내 실수가 아니지. 저 사람이 돈을 자기가 당연히 챙겼어야 되는 건데 자기 일인데 이거를 뭐 내가 가서 낼 필요는 없는 거잖아. 자기가 챙겼어야지 하는 거예요. 네. 분명히 나는 나오자마자 알았고 가서 이걸 다시 이거를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와 시간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는데 네. 그 원인을 다른 데 두는 거예요. 그런 거죠.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한테 억울한 누명을 씌워서 그 사람을 죽여야겠다고 생각을 했다고 한번 해볼게요. 난 저 사람을 죽여야겠다. 근데 그 사람은 그 건물 안에 있어요. 그 내가 불을 질러가지고 죽여야겠다고 생각했는데 그 건물 안에 다른 사람들도 있단 말이에요. 네. 당연히 나는 이 불을 지를 때 다른 사람들도 죽을 걸 알지만 해요. 방어라는 작업을 해요. 네. 왜 하죠? 그게 바로 미필적인 고의예요. 내가 이 행동을 하게 되면 당연히 내가 목표로 삼는 그것이 아니라 다른 곳까지도 이 행위의 파장이 갈 거를 알고 있으면서도 그걸 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기만은 여기서 뭐가 다르냐면 저는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게 네. 이제 어떤 한 직장인이 밤 한 10시까지 야근을 한 거예요.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네. 전철을 탔어요. 태은쌤이라고 한번 우리가 같이 가정을 해봐요. 네. 우리가 이제 전철을 탔는데 자리가 딱 하나 남은 거예요. 어떻게 해요? 완전 땡큐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가서 이제 앉았어요. 네. 이제 바로 잠이 안 들지. 그래서 이제 뭐 가방도 놓고 이제 잘 준비를 하고 머리를 네. 딱 대고 있는데 그러는 사이에 한 정거장이 지나서 문이 딱 열렸는데 한 80이 넘은 걸로 보이시는 몸이 너무너무 약해 보이는 할머니가 타신 거예요. 네. 내 앞에 딱 섰어요. 그럼 무슨 생각이 들어요? 두 가지 생각이 아마 들 거예요. 어떤 네. 생각이 먼저 들까요? 또 일어나야 되는구나. 그렇죠. 일어나야 된다는 네, 생각이 네. 들고요. 네. 두 번째는 나도 피곤한데. 네, 나도 일어나기 싫다. 나도 자고 싶다라는 두 가지 생각이 그렇죠. 들잖아요. 네. 근데 여기에서 일어나는 사람도 있고요. 그냥 눈을 감아버리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가 눈을 감았다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네. 자, 우리의 윤리는, 우리의 목소리는, 우리의 내면의 교육자는 힘들고 병약한 노인을 보면 자리를 네. 양보해 주는 거야라고 학습했고 그것이 옳다라고 믿고 왔어요. 네. 그런데 지금 내 몸의 상태 너무 피곤하고 내가 너무 졸려서 네. 내 눈은 감아버렸어요. 내 윤리에 반하는 행동을 했어요. 이걸 자기 배신행위라고 해요. 네. 근데 이러면 마음이 어때요?
편해요. 뭔가 요동치죠. 네, 약간 불편하고 바로 잠이 들어요? 안 들죠. 그래서 막 하면서 막 자는 척을 해요. 그래도 마음이 불편하니까 우리가 그 다음 행위로 자기 기만은 뭐냐면 자기 윤리에 대한 목소리를 지키지 않고 자기 배신 행위를 한 다음에 바로 다음으로 합리화하는 과정을 거쳐버리는 이 모든 시리즈가 자기 기만이에요. 네. 조직에서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 남자가 우리가 이제 그 사람이었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다음 행위는 눈을 슬쩍 뜨고 탐색하는 거죠. 나보다 젊고 어린애를. 아니 쟤는 나보다 어리고 보니까 대학생으로 보이는데 아니 노인이 탔는데 나는 피곤해서 못 일어나지 저거 새파랗게 젊은 게 저렇게 버릇이 없나? 하면서 그걸 다른 데 원인을 둬버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내 마음의 죄책감이 덜어지면서 난 잘못한 게 아니야. 나는 원래 그런 사람이지만 나는 피곤해서 그런 거고 저 사람들이 문제야. 이렇게 합리화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조직으로 오면은 또 어떤 일이 있냐면 한 상사가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야, 여러분 우리 이면지 좀 쓰자. 앞으로 종이도 아끼고 알았지? 하면서 다 이면지를 쓰라 그랬어. 근데 사실 이면지 쓰는 거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치만 이면지를 다 쓰기로 했는데 어느 날 아들이 이메일이 온 거예요. 금요일 오후에. 아빠, 나 이거 과제 복사해가지고 학교에 내야 되는데 월요일 날 내야 되는데 지금 칼라 프린터가 집에 고장이 났다. 이거 좀 뽑아달라. 그럼 아버지가 아 이거 한 번인데 나는 이거 내가 내일도 아니고 우리 아들이 진짜 부탁하니까 내가 이거 한 번만 한다. 뭔가 찝찝해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사람이 없을 때 아마 출력할 거예요. 네. 떳떳하면 사람 없을 때 할 일이 없어요. 그렇죠. 그걸 뽑고 있었는데 누가 그걸 봤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이 사람은 그걸 인정할까요? 아니면 변명하기 쉬울까요? 변명하겠죠. 변명하죠. 네. 그 변명의 과정이 합리화예요. 인정하고 미안해.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내가 그걸 지키지 않았네. 이거는 내가 잘못한 거야 라고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네. 이게 자기 기만이에요. 이런 행위가 늘어나다 보면은요. 죄책감이 없어지면서 뻔뻔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실제로 몰라요. 정말. 그래서 이쯤 하면 이제 좀 책임을 지시고 좀 본인 행위에 대해서도 뭐 사과를 하셔야 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을 하면 그런 리더는 제가 잘못한 게 뭔데요라는 얘기가 하는 거예요. 네. 모릅니다. 몰라요. 그래서 자기 기만이나 미필적 고의를 저지르는 사람들한테 잘못했다는 것을 말을 하라는 건 강요로밖에 안 들려요. 그게 저는 뉴스를 볼 때 참 슬퍼요. 네. 예. 그 검찰 조사 앞에서 서 있는 표정들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요. 예. 자기 합리화에 대한 갑옷을 두르고 서 있는 모습들이죠. 나는 시키는 대로 했을 뿐이에요. 나는 그 직업을 선택했고 내가 그 일이었기 때문에 난 위에서 시키니까 어쩔 수가 없었어요. 다 자기가 피해자 모드예요. 네. 나는 어쩔 수 없었다. 태연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너무 뻔뻔하고 어떻게 저렇게 모두가 다 아는데 자기만 모른다고 할까?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좀 신기했어요. 네. 참 참 양심이, 재밌죠. 양심도 없고 이미 양심이란 거는 갖다 버리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왜 저렇게 거짓말하고 또 스스로가 그걸 정당하다고 할지 그런 사람들의 심리 상태도 궁금했고요. 그런 뉴스를 보면서 우리 아이들한테는 또 뭐라고 말해야 될지, 그럼요. 또 나는 또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뭐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된 요즘입니다. 네. 네. 그래서 어떤 거짓말들은요, 내가 이렇게 행동하고, 거짓말이라는 의미가 뭔가요? 그러니까 이런 거잖아요. 아주 포괄적인데요. 의도를 갖고 하는 경우도 있고, 의도가 없이, 이렇게 나쁜 의도 없이, 악의적인 의도 없이 누군가 해치려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상대를 보호하려는 목적으로 상대의 기분을 배려하고, 이래서 우리가 하기도 해요. 그리고 또 어쩔 때는 상대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네. 아주 심플하게 우리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김 차장, 그 내장탕 좋아해? 이렇게 물어보는데 솔직히 싫어해요. 네. 그런데 자기 자신에 대한 거짓말은 이런 거예요. 아, 예, 좋아합니다. 자기는 자신의 진실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진실을 말하지 못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짓말로 볼 수 있는 거죠. 자기 네. 자신을 속인 거예요. 아, 제가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팀장님 드시고 싶으면 같이 가세요. 제가 맛있게 먹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게 왜 말 못하냐는 거죠. 네. 두렵기 때문에 말을 못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쌓이다 보면은요, 우리가 불편한 마음을 느끼고 싶지 않아서 자꾸만 변명거리를 찾아요. 어쩔 수 없었어.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이게 거짓말인지 아닌지 이게 진실인 건지를 구별하지 못하게 되면서 끊임없이 내가 이 행위를 한 거에 대한 원인을 상대 행동에 두거나 상대의 말에 두거나 네. 그래서 상대 탓으로 돌리거나 아니면 환경 탓으로 사람들이 이래서 그래 저 사람이 그래서 그래 이런 환경에 나 같은 일을 해봐 누구라도 그래 라는 방식으로 행동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건 결코 한 번만의 일회적인 이런 이슈가 아니라요. 오래도록 반복되어 왔던 거고요. 그것들이 습관화되었고 내면화돼서 이제 나타나는 하나의 행동 방식일 뿐이에요. 야, 참, 그 오래 어떻게 보면 묵은 때가 예. 벗겨지려면 네. 또 그만큼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이런 정치를 가만히 보면은요. 저는 진짜 이 민낯이 그대로 치부가 맞아.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아이들의 입에서 어른들이 왜 저러냐는 얘기가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른들이 도대체 어쩌다 저렇게까지 됐냐는 거예요. 진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SNS에서 한 19살 된 한 남학생이 쓴 칼럼을 봤는데 제가 굉장히 부끄러웠어요. 내가 만약에 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서울대를 가고 정말 부잣집 아내를 맞이해서 권력이라는 것을 손에 넣었다면 나라고 하여 흔들리지 않을 수 있었겠는가 이런 사회에서 라는 글을 쓴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굉장히 동의하게 됐어요. 맞아요. 페라리에 열광하고 보여지는 것들에 열광하던 우리들이 과연 그들과 뭐가 또 다른 것인가라는 그런 글을 썼는데 네. 우리 안엔 그런 게 없냐는 거죠. 그렇죠. 우리가 추구해왔던 것들은 그런 게 없었냐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세상 속에 행복이라고 말하고 있지만 우리 아이가 1등하고 경쟁에서 이겨내고 살아남고 돈을 많이 벌어야 그게 가능하다라고 우리가 과연 믿진 않았냐는 거죠. 그런 걸 얻기 위해서 때로는 남을 속이면서 올라오는 죄책감을 무시하고 자기 내면에서 올라오는 양심의 소리를 묵어나고 그런 것들을 덮어내고 그 다음에 그냥 수단과 목적을 위해서는 앞을 향해 나가라고 우리가 가르치고 있진 않았는지 그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그리고 우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가. 네. 그런 생각을 요즘에 정말 많이 하게 돼요. 네, 맞습니다. 한편으로는 뭐 대통령만 해야 될 게 아니라 우리의 그런 뿌리 깊은 네. 뭐 특권 의식이라든가 네. 뭐 권력 남용에 대한 그런 생각들이 먼저 하야를 해야 되지 않을까. 네. 네, 전체적으로 그러니까요. 흙탕물을 바꾸지 않는 이상 뭐 내가 들어가도 네, 네. 그 분위기를 바꾸는 거는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럼요. 네. 그래서 변화라는 것은요. 기존의 이런 기득권에 대한 욕설과 비난을 하는 것이 애국자가 아니거든요. 네. 우리는 우리 삶에서 어떤 변화된 태도와 행위를 할 것이냐 거기에 우리가 포커스가 맞춰져야지 지금 무슨 대통령만 비난하면 다 애국자인 것처럼 그건 맞아요. 아니거든요. 한때 맞아요. 그 사람 앞에 몸담고 그 사람과 같이 사상과 신념을 같이 했었던 한 사람들이 이제 와서 내가 속았다, 나 저럴 줄 몰랐다라는 그 말 한마디로 애국자가 되냐는 거죠. 전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맞습니다. 우린 또 아이를 또 양육한 또 엄마로서 네. 또 우리는 또 생활 속에서 거짓말을 하는 건 없는지 네. 변명하고 있는 건 없는지 네. 우리가 또 그 이야기를 또 깊이 나눠보려고 해요. 네, 그거 진짜 중요하죠. 네. 아이들은 우리들을 다 보고 있거든요. 맞습니다. 엄마 왜 거짓말해? 이거 거짓말 아니야. 맞아요. 거짓말이에요. 그 이야기 다음 주 이 시간에. 네, 다음 주에 우리가 좀 더 다뤄봤으면 네. 좋겠어요. 네. 우리가 이런 보편적인 사회 현상을 보고 있고 굉장히 무력감을 느끼고 네. 박탈감과 좌절감을 느끼고 있고요. 뭐 해외 언론에서도 다루는 것들을 보면 부끄러워서 볼 수가 없을 정도라고 하는데 맞습니다. 왜 우리나라에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영국 신문인가 어디서 한번 나왔죠. 왜 한국 국민들은 음식점에 지갑을 놓고 가도 그대로 둘 만큼 정직한 국민들인데 왜 기득권은 저렇게 부패했는가에 대해서 다뤘어요. 우리가 왜 권력이라는 것을 손에 넣고 힘이라는 게 생길수록 우리는 우리의 본질적인 양심과 도덕성에 훼손되고 왜곡되는 방향으로 행동하고 있는지 그것이 뿌리는 저는 자기 자신을 속이고 윤리적인 행위를 배반하는 거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그게 우리 아이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어떻게 드러나는지 우리가 아주 일상적인 나비 네. 효과라 그러잖아요. 네.
이런 것들이 거기까지 가는 건데 맞아요. 사실 네. 우리는 이런 건 괜찮아라고 말하고 있는 건 아닌지 그 시작이 뭔지를 우리도 한번 같이 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기대되네요. 네. 기대되죠? 벌써 찔리고요. 저도 팍팍 찔리고 좀 이런 얘기를 해도 되나 고민도 많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예. 다음 주 이 시간에 그러면 부모의 거짓말에 대해서 한번 또 네, 한번 다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네. 기대됩니다. 예. 추운데 조심히 가시고요. 예. 네. 우리 태연쌤도 좋은 한 주 보내시고요. 네. 우리 다음 이 시간에 한번 거짓말, 네. 엄마의 거짓말, 아이의 학습 네, 이런 주제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언제까지나 소녀일 줄만 알았는데 여전히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네 앞에서 난 어른이 되어야 해. 난 엄마니까 난 엄마니까 좋은 것만 주고 싶어. 난 내 엄마니까. 소녀에서 엄마가 된 당신을 응원합니다. 맘스라디오.